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상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 선고 기일 전날 증인 신청을 하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을 보고 승소 판결을 해서 좋기는 했지만 같은 변호사로서 창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재판 과정에서 승소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패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승소 판결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호사 선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는 일본 드라마 리걸 하이에 나오는 코미카도 같은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너무 높은 선임료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100% 승률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한테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코미카도 변호사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하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렇게 100%의 승소를 위해서 불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겠죠. 아쉽지만 타선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의 승률은 아니더라도 승소 판결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재판이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변호사를 한 번만 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 상담 과정에서 과연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향후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법률 상담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상담일 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보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안의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선임 변호사님들에게 변호사님은 승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들이 웃으면서 이기는 사건은 이기고 지는 사건은 지는 게 승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5년여 정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승소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변호사로 인해서 패소할 사건을 승소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변호사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 반소까지 제기했는데도 사실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본인이 이제 재판 과정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판결 선고 전날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청까지 한다라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모든 신청을 기각하고 저희 측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렸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승소 판결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정말로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궁예와 같은 간신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한번 만나보고 이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인가를 알 수는 없겠죠.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찾아가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평판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 법률 상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호사가 쓴 글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보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재판 경험과 승소 사례 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 법률 상담에서 좀 더 수월하게 승소 판결을 위한 변호사인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오잖아요.
생각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위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변호사들의 특유의 그 화려한 언변에 너무 속지 마시고,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담당해줄 변호사인지 여부에 대한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상대 변호사가 재판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수준이 낮은 서면을 제출하면 물론 제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변호사 업무를 함께 하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한 뒤에 선임한 변호사가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업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의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선임해서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